교원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200 플러스 개인연금 혹은 예금 100, 200 더하기 100은 300 받을 것을 400 연금생활 시작해주는 특허연금술. 자, 보겠습니다. 왼쪽은 현재 연금 수령 방식, 오른쪽은 특허 연금 수령 방식. 연금 개시 65세, 연금 종료 94세. 교원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이걸 공적연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달에 250, 월 3천 정도 나옵니다. 10, 100, 10만, 100만, 1000만. 그리고 개인연금은 약 1억 3천 정도 해보겠습니다. 100, 1000만, 1000만, 억, 1억 3천. 그러면 연금 수령이 공적연금에서 3천부터 쭉 물가를 따라 4,100까지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 가장 사망 후 배우자 60%를 수령하죠. 그리고 개인연금 1억 3천에서 매년 569만 원씩 쭉 나오고 마지막에 0입니다. 그럼 합치면 3천 더하기 500은 3,500부터 쭉 4,600까지 물가를 따라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 가장 사망 후 60% 배우자 연금 수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요 왼쪽에 연 수령액을 월 12달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65세 때 가치로 전부 그때의 물가를 환산해서 역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297만 원 시작, 그 다음에 86세 때는 284만 원 수령, 그리고 배우자 170만 원 수령, 178만 원 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똑같은 마지막 178만 원을 받고 시작연금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178만 원 수령하는 거로 하고, 이것이 시작은 기존 방식으로 297만 원 시작, 178만 원 끝을 363만 원, 무려 66만 원, 22.3% 더 연금 수령하고 마지막은 178만 원 똑같죠. 그리고 배우자도 170만 원 수령 시작을 212만 원으로 42만 원 더 윤택한 배우자 생활 진입. 전체적으로 66만 원, 약 70만 원, 22% 윤택한 연금 생활 진입. 플러스 배우자도 안정된 연금 생활 진입이 가능해졌다. 자, 똑같은 공적연금 3천, 개인연금 1억 3천으로 어째서 여기선 시작 수령액이 늘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기 보시면 기존이 65세 때 297만 원 대비 86세 때 무려 21년이 지난 거의 가장 사망 직전에 통장에 들어오는 게 284만 원. 그래서 여기 보면 86세 나누기 65세 생활비 284 나누기 297원, 무려 95.7%. 즉 86세 때 생활비가 65세 때 생활비 96% 생활비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죠. 86세 때 되면 거의 가장 같은 경우는 사망에 가까워져서 나다니고 쓰고 싶어도 쓰고 나다닐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97% 정도 이미 통장에 생활비를 쓰라고 들어와 있는 것은 매년 물가를 따라 불려준 공적연금 덕분에 통장에는 가득 들어왔지만 분명히 이 수령액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많이 비효율적으로 소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시면 280을 210, 여기는 좀 낮추고 나머지 70만 원을 위로 290을 360으로 위로 올리고 또 여기 일정 부분 계속 쓰임새보다 많이 축적될 부분들을 또 배우자 수령액으로 이월시켜서 전체적으로 이 속에 묻혀서 비효율적으로 소진될 뻔했던 부분들을 최고 효율로 찾아내서 처음 수령액을 올리고 배우자 수령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연금 효율을 올린 결과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그냥 297만 원이면 돼. 그냥 363만 원까지 연금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다면 297만 원을 그대로 받으면 내 총 1억 3천이 다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 놀랄만한 현상이 보일 것입니다. 1억 3천, 아까 1억 3천 자리에 여기 아까 1억 3천 자리에 3,500만 원만, 그리고 발생 여유자금 있죠? 9,490만 원. 1억 3천 중에서 9,500은
챙기고 별도 통장에 인출해서 별도 통장에 입금을 하고 3,500만 남겨가지고 여기 쭉 빼나가죠. 파란 글자는 그 금액대로 인출을 하고 빨간 글자는 왼쪽에 공적연금만 갖고도 여기 생활비를 넘친다는 뜻으로 다시 이 통장으로 남는 부분은 입금을 하게 됩니다. 보험으로 치면 중도인출 추가 납입이 되겠죠. 은행예금이면 인출 입금이 되고요. 그래서 입금 추가 납입시켜서 다시 점점 늘리다가 그다음 배우자연금 수령 때 5,400까지 늘어난 것을 점점 빼나가면서 마지막에 딱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초 1억 3천으로 297만 원 시작 178만 원 연금 수령 끝 의 생활을 똑같은 297만 원 시작 178만 원 수령 끝 생활에 3,500만 있으면 되더라. 게다가 여기 배우자 생활이 원래 170 시작이 200까지 역시 배우자 생활도 약 30만 원 넉넉해졌는데 단지 그 차이는 여기 290 대비 280 86세 때 280 97%의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와서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소진 혹은 낭비될 뻔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9,500만 원 인출해서 별도 통장에 넣어놓고 생활을 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가다가 만약에 생활비가 또 좀 더 필요하거나 만약에 크게 아프거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 통장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지금 이 속에 기존의 뒷부분에 묻어놓는 것보다 100번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178만 원을 만약에 배우자 혼자 한 150 정도만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150까지 낮춰 보겠습니다. 100, 1000, 만, 10만, 100만. 자, 보십시오. 여기 마이너스 2200 됐죠. 이 마이너스 2200은 뭐냐면 내가 애초 1억 3천 내 돈은 다 돌려받고 공적연금, 정부에서 나올 공적연금까지 2200을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내 돈 한 푼 안 드리고 내 정부에서 받은 공적연금까지 챙겨서 이 경우 1억 3천을 여기 1억 3천을 그대로 별도 통장에 넣어서 쭉 불려가다가 만약에 좀 더 생활비가 필요하면 여기서 활용을 하든지 또 급한 비상금이 필요하면 이 통장에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2억 8천까지 즉 1억 3천이 여기서 중간에 2200까지 공적연금까지 챙겨서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2억 8천의 유산까지 만들어지더라. 자, 마지막 생활비를 150에서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150을 130까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1, 1000, 만, 10만, 100만. 자, 그렇게 하면 요 마이너스 2200이 마이너스 6500까지 됐죠. 즉, 내가 원래 연금 개시를 하려 했던 공적연금 외에 내 개인 재산, 개인연금 1억 3천을 투입을 했던 것이 1억 3천은 전부 다 돌려받고 그 다음에 쭉 노후생활을 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공적연금까지 6,500을 더 챙겨서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총 발생 여유 자금은 1억 9,500 그리고 이것이 쭉 그대로 굴러가게 되면 3억 5,600까지 불어나서 현금 자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130 이게 약간 빠듯하다 할지라도 130으로 계획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이대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쭉 불려가다가 만약에 130이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면 이 통장에서 또 보태서 생활을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6,500이 더 여유자금이 생길 것처럼 애초 그냥 이렇게 공적연금만 갖고 연금 생활을 하는 것보다 개인연금을 1억 정도 이상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내 개인연금 투입했던 것은 그대로 다 돌려받으면서 요 뒷부분에 비축될 공적연금까지 찾아먹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 개인연금까지 일부 준비를 하셔서 같이 연금생활 시작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연금을 계속 더 많이 받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290 시작을 뻔했던 것을 360 22.3% 연금 수령액을 늘린 형태죠. 여기서 마지막을 170보다 한 150 정도 마지막 생활비를 좀 더 줄일 수 있겠다. 그러면 마지막을 좀 더 줄이게 되니까 그 남는 부분만큼 시작 연금액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원을 마지막에 소비한다고 하면 이 경우 무려 410만 원까지 올라갔죠. 좀 전에 360에서 또다시 한 50만 원 올라가서 마지막은 150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대로 원래 290, 170 생활할 거를 410, 150 시작이 38.2% 약 40% 윤택한 연금생활 진입 플러스 내 공적연금 플러스 개인연금의 모든 연금 재원을 아주 완벽하게 최고 효율로 소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178만원 생활비 쓸 거 94세 때 150 정도면 또 무난할 것 같지도 않습니까? 요걸 한 번 더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까 130까지 10만, 10만, 100만. 자, 130까지 줄이니까 시작이 요게 297만에 시작하던 게 450, 무려 51% 윤택한 연금생활 진입이 가능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잠깐 주목하실 것은 이렇게 연금을 더 받거나 그 다음에 내 여유자금을 챙기거나 할 때 원래 기존 방식은 이 개인연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569만원 균등하게 연금을 수령했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이렇게 덜쑥날쑥 수령을 하죠. 그래서 이 개인연금 자체가 중도인출 기능, 보험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인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현금, 예금으로 현금으로 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고 이렇게 덜쑥날쑥 인출했다가 입금했다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금리가 별로 안 되니까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연금성 보험을 활용하면 그 금리 자체도 높고 또 요 덜쑥날쑥한 중도인출 추가납입 기능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연금성 보험이 우선 첫째로 이런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지, 만약 중도인출 기능이 없다면 여기서 1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1도 연금 효율을 올릴 수가 없고 1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억 3천을 들였는데 내 친구는 450 연금 생활을 시작하는데 나는 290, 51% 매달 절반의 윤택한 연금 생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고객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이 과연 내 상품이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저희한테 체크를 우선 하시기를 시급히 제안드리며 특히 3월에 들어서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공무원들 혹은 직장인들 첫 월급에서 공적연금을 떼니까 또 뭔가 집이라도 사고 혹은 결혼하기 위해서 사적 개인연금성 보험을 가입을 하고 할 때 첫 보험부터 이런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것을 가입을 해야 나중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거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 거를 지금까지 불입했거나 불입 중이시라면 그 불입하고 계신 혹은 불입하신 보험료의 거의 30% 내지 50%는 아무데도 활용할 수 있는 빈 허공에 돈을 부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이 과연 특징이 어떤지 효율이 어떤지 혹은 대안이 뭔지를 시급히 문의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을 돌면서 무료 특강을 하니까 저희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혹은 교원연금 이런 공적연금이 월 수령액이 연금 개시 때 얼마 정도가 되고 연금 개시 때 내 개인성 연금보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를 준비를 해서 오시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고 효율인지를 찾아 드릴 것입니다.